안녕하세요. 영단기 토플 와이링 대표 강사 최종훈입니다. 오늘은요. 토플 와이링 고득점을 단기간에 받을 수 있는 그 전략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데서나 볼 수 있는 토플 OT 강의랑은 좀 다를 거예요. 기본적인 어떤 토플 와이링이 뭔지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점수를 빨리 받을 수 있는지 그 공부법과 그 비법을 전부 다 알려드리는 그러한 아주 특별한 O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시작해서 오늘 끝날 때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끊지 말고 스킵하지 마시고요. 자, 토플 라이팅 섹션에서는 고득점을 받아야 하는데 보통 학생들이 라이팅하면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 막상 라이팅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가장 빠르게 점수 올릴 수 있다고 생각되는 영역이 뭡니까? 라고 토플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보이세요? 50% 가까이 라이팅이라고 답변합니다. 이 설문조사는요. 영단기 토플 공부하는 학생들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공부하기 전에는 리딩 리스닝이 먼저 오르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익숙한 과목이니까요. 하지만 막상 공부를 해보면 라이팅이 가장 빠르게 오를 거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면 뭔가 비법이 있지 않을까요? 라이팅만에? 있습니다. 그것도 오늘 알려드릴 거예요. 네, 그것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기 목표 달성을 위해선 약 절반이 라이팅이 가장 빨리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게 사실입니다. 가장 라이팅이 점수가 빨리 나오고요. 나머지가 따라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자, 그러면 라이팅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바로 문법 및 기초 영작 실력을 좀 키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작정 그냥 어떤 강의 선택하지? 나 목표 점수가 80이니까 80, 나 목표 점수가 100이니까 100 이런 강의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내 문법 실력 또는 내 기초 영작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좀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죠. 자기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한 토익 한 500점 이하 또는 700점 이하다.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문법 및 기초 영작을 조금 키우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토익 점수로 따졌을 때 약 750에서 한 800점 이상 받으시는 분들은 문법 및 기초 영작이 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하시다. 그러고 아니면 또는 뭐 나 수능 공부한 이래로 한 영어 공부한 지 꽤 오래되었다.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초 실력을 먼저 쌓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제 제 강의 중에 문법하고 기초 영작을 다루는 강의가 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딱 정리해 주는 그런 강의가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스킬을 배우는 단계로 들어가서 라이팅 공부를 하셔야 효과적으로 점수를 냈습니다. 무작정 그냥 내 친구 얘기 들어보니까 무슨 템플릿 외우고 그냥 시험 보면 점수 나온다는데요? 그거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차근차근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더 빠른 길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지금부터 문제 유형을 좀 알려드릴게요. 토플에는 어떤 문제들이 나오나요? 빠르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은 통합형이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영어로는 integrate task라고 하는데요. 통합형이라는 시험은 한 문제입니다. 한 문제고요. 어떤 시험이냐면 처음에 딱 시험이 시작되자마자 읽기를 3분 동안 읽습니다. reading passage가 떠요. 그걸 읽습니다. 읽고 나서 강의를 2분 동안 듣습니다. 듣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읽었던 내용은 사라집니다. 읽었던 내용은 사라지면서 2분 동안, 약 2분입니다. 성우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이 3분은 정해진 시간이에요. 3분은 정해진 시간이고요. 약 한 2분 동안 강의를 듣습니다. 그런 다음에 20분 동안 요약하시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리딩에 나온 내용과 리스닝에 들은 내용을 요약하는 그런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자면 서머리 하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징은 읽기 지문, 3분 동안 읽었던 지문은요. 요약하는 20분 동안 다시 노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리딩은 총 23분 동안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꼭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이제 고득점 전략인 거죠. 뭐냐면 렉처 중심으로, 강의 중심으로 요약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많이 보여주는 걸 많이 쓰는 거는 시험이 아니겠죠. 당연히 한번 들려주는 거 위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렉처 위주로 요약을 한다. 글의 양은요 150에서 225단어 정도 써주시면 되는데요. 시험 보실 때 이런 단어 수라든지 아니면 시간은 실시간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몇 분 남았고 몇 단어 치고 있고 이런 거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시면서 글을 쓰시면 되는데 한 가지 꼭 아셨으면 좋겠는 게 단어 수를 가지고 채점을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보다 많이 쓴다라고 해서 감점되진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고 들은 내용 중에 중요하다고 싶은 건 다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한 250단어를 썼다 그런 감점이냐? 아닙니다. 250단어 쓰셔도 전혀 상관없다. 요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통합형은 이런 시험이다. 그 다음에 독립형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이제 1번 문제가 통합형이었고요. 2번 문제는 이제 독립형입니다. 독립형은 뭐 하는 시험이냐? 하나의 주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쓰는 그런 시험이 되겠습니다. 의견을 쓰는 시험이요.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학교 때 논술이라고 많이 배웠죠. 네, 그런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분이라는 시간을 줍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딱 나옴과 동시에 30분을 주고요. 그다음에 글의 양은 300단어 이상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이란 말이 있으니까 좀 많이 쓰시면 좋습니다. 근데 최근에 트렌드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전에는 사실 그냥 뭐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많이 쓸수록 좀 점수를 더 잘 주는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ETS에서는요. 많이 쓰는 것보다는 퀄리티를 더 많이 봐요. 질을 더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같이 뭐 한 400단어, 500단어 써갖고 점수를 더 받으려는 그런 전략보다는 한 350단어 내외로 쓰시고 훨씬 더 퀄리티 있게 쓰시는 게 그게 좋은 점수를 받는 비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무작정 많이 쓰는 것보다 질을 좀 더 신경 쓴다. 그래, 질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통합형 한 문제, 독립형 한 문제가 나오고 어떤 문제다라고 소개해드렸어요. 됐나요? 근데 뭐 이런 내용은 뭐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고요. 지금부터 이제 고득점을 위한 전략을 알려드릴 텐데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먼저 통합형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통합형은 읽고 듣고 그 내용을 요약하는 시험이에요. 이때 꼭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읽기의 내용과 강의의 내용이 대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싸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읽기에서 좋아 그러면 렉처에서는 강의에서 나빠, 읽기에서는 뭔가 있었어 그러면 강의에서는 그런 거 없었어, 이런 식으로 항상 대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립하는 점을 이용해서 글을 쓰셔야 돼요. 또한 이 대립하는 점을 이용해서 읽기 지문을 읽으며 듣기 내용을 대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읽기를 3분 동안 읽으면서 아, 이거에 대해서 반박하겠구나 강의에서 라고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리스닝 하는 것과는 달라요. 그냥 리스닝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문제 딱 나오면 딱 듣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문제 풀어야겠구나 이거라면, 통합형, 라이팅 통합형에서의 리스닝은 읽으면서 무슨 내용이 나오겠구나라고 대비하고 듣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세부적인 내용까지 들을 수가 있다는 거죠. 본인의 기본적인 리스닝 실력보다. 그래서 선생님 전 듣기가 약한데 어떡하죠? 괜찮다는 거죠. 요거만 잘 이해하시면 듣기가 약해도 자기 평소 수준보다 더 많이 들을 거나 아니면 더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통합형에서는요. 다음, 주어진 템플릿에 맞추어 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평소에 요약이라는 거 자주 하시나요? 영어로. 읽은 내용, 들은 내용 이런 거 요약 평소에 하시나요? 잘 안 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나 아니면 다른 강사들이 제공을 하는, 라이팅 강사가 제공하는 틀에, 그걸 이제 우리가 일명 템플릿이라고 부르는데 그 틀에 맞춰서 글을 쓰시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요약이 완성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템플릿은 알아서 대립하게끔 글을 쓰게끔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일명 반완성형 글이라고 보시면 돼요. 절반 정도가 완성이 되었고 여러분들이 싹싹싹 그 중요한 부분에다 이렇게 채워나가는 식으로 글을 쓰는 거죠. 됐나요?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립을 이용하는 건데요. 듣기가 약해도 이런 템플릿을 이용하면 들은 척하면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통합형은 렉처 위주로 글을 써야 돼요. 그래서 강의 듣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내가 듣기가 약하면 시험 망치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들은 척하면서 템플릿을 쓰면 들은 척하면서 완성할 수가 있다라는 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실제 어떻게 그렇게 쓰여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실제로 어떻게 이제 그 통합형 문제가 나오는지 최근에 나왔던 문제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라 파워라는 주제가 있었어요. 솔라 파워는 뭐 아시다시피 태양열 에너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리딩에서는 태양열의 좋은 점에 대해서 나오고요. 렉처에서는 대립해야 되니까 태양열 좋지 않다라고 반대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영어로 하게 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제가 한글로 이렇게 그 짜임새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표를 보겠습니다. 자, 읽기 지문에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태양열은 좋아.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는 사용하는 게 좋아. 왜냐하면 첫 번째 환경 친화적이거든. 그다음에 두 번째 무제한이야. 화석 연료는 없어지잖아. 근데 태양열은 무제한이야. 그다음에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사용 가능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산속이나 이런 데서는 이렇게 화석 연료를 배달한다든지 전기를 보내기가 어려운데 거기다 태양 에너지, 태양 솔라 파워 이런 거 설치해 놓으면 패널 같은 거 설치해 놓으면 뭐 산이라든지 아니면 배라든지 이런 데서 사용할 수 있잖아. 이런 장점 세 가지를 얘기하죠. 그러면 각각의 장점에 대해서 렉처에서는 반대를 합니다. 이렇게 반대를 해요. 아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지금 몇 개의 장점이 나왔죠? 3개가 나왔죠? 네. 실제 시험에서는 항상 읽기 지문의 포인트는 3개의 포인트가 나옵니다. 항상 3개의 포인트예요. 4개 나온 적 없고 5개 나온 적 없어요. 항상 3개입니다. 그러니까 3가지 아이디어에 대해서 치고받고 싸운다는 거죠. 자, 어떻게 나오는지 보죠. 환경 친화적이다 그랬더니 렉처에서 뭐가 나왔냐면 강의 내용이에요. 설치를 위해서 더 많은 숲과 동물들의 서식지를 파괴해야 돼. 이렇게 반박을 해요. 아시다시피 그 태양열 패널이라 그러죠. 판넬 뭐 이걸 막 설치하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하죠. 그래서 그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환경 친화적이 아니라 오히려 숲과 서식지 파괴. 두 번째, 무제한이다. 그랬더니 렉처에서 뭐라 했냐면 그 태양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면 태양 에너지를 그냥 바로 쓰는 것이 아니라 보통 배터리를 필요로 하는데 그렇죠? 저장해 놔야 되잖아요. 잠시. 그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는 제한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반박을 하는 거죠.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는. 그렇죠? 배터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쨌든 거기에도 또 약간의 자원들을 써야 되니까 그건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무제한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그 얘기했고요. 마지막.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사용한다 할 때 렉처에서 뭐라 했냐면 고장 나면 수리가 힘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 수리하려면 언제 가서 수리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3가지 장점에 대해서 렉처에서 이렇게 반박을 해 주는 거죠. 딱 치고받고 싸우는 게 느껴지죠. 그래서 이 내용을 이렇게 합쳐서 요약을 하는 겁니다. 요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실제로 이제 쓰는 걸 보여드릴 건데요. 요 부분만 좀 기억을 해볼게요. 요 부분만. 첫 번째 내용만 가지고 한번 봅시다. 됐죠? 환경 친화적이라고 얘기했고 요거에 대해서 아니야 더 많은 숲과 동물의 서식지를 파괴해.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요약하는지 보여드릴 건데요. 또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내가 강의를 못 들었어. 나 리스닝이 약해. 강의를 못 들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을 쓰는 모습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기억하셨죠?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험장에 가면요.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Summarize the points made in the lecture. 그러니까 강의에 나온 내용을 요약하세요. Make sure how they cast doubt. cast doubt가 뭐냐면 의구심을 던지다, 의심하다 이거예요. 얘네가 ideas in the reading passage. 리딩에 나온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의심하면서 얘기하는지를 렉처의 내용을 바탕으로 쓰세요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이시죠? 렉처 위주로 써라. 그리고 렉처 내용이 리딩 내용을 어떻게 반대하는지 보여줘라. 그러니까 렉처 위주로 쓰는 거예요. 렉처 내용을 요약하고 렉처가 리딩을 어떻게 반박하는지. 오케이? 자, 이제 전 이렇게 쓸 거예요. 지금 하얀색 부분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템플릿입니다. 그리고 노란색 부분은 여러분들이 실제 이제 읽고 들은 내용을 쓰시는 건데요. 자, 일단 제가 해석하면서 보여드릴게요. First, 첫 번째, 강의자는 주장합니다. That 무엇을? The claim about, 주장, 뭐에 대한 주장? 환경에 대한 그 주장은 아까 리딩에서 첫 번째 내용이 뭐였어요? 환경이었잖아요. 환경 친화죠. 환경에 대한 그 내용은 잘못되었다고. 그 다음에 아까 친환경이라 했죠? 그 친환경이라는 것은 is not an advantage, 장점이 아닙니다. 무엇의? 태양 에너지의 장점이 아닙니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 저 지금요. 누구의 주장 썼어요? 강의자의 주장을 썼죠. 근데 지금 쓴 단어들 보이세요? 환경, 친환경, 태양 에너지. 다 뭐예요? 리딩의 내용만 가지고 나온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마치 들은 듯하게 쓰는 거죠. 강의 하나도 못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들은 것처럼. 내용상 맞거든. 어차피 반대하는 거니까. 이게 바로 템플릿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들었어. 선생님 전 들었는데요. 그럼 이제 들은 내용 쓰는 거야. 태양열 발전이 더 많은 숲과 동물들의 서식지를 파괴한다. 그것까지 여기다 딱 넣으면 되는 거예요. 못 들었으면 여기까지라도 쓰는 거고, 들었으면 요거 써주는 거고. 이해하셨나요? 그럼 요거까지만 써도 점수는 나온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아예 망치진 않는다는 거죠. 최소한. 그 다음에 요까지, 그 다음에 들은 내용 쭉 써주고 마지막으로 요약을 하는 거지. 리딩 내용을. 이 내용은 그죠? 그다음 cast doubt, 의구심을 던집니다. 무엇에? author, reading이겠죠. author니까 claim, 대 주장에 대해서. 아까 리딩의 내용에 대해서 그 의심하는 걸 보여주라 그랬으니까 그대로 넣었잖아요. 그래서 리딩 내용 넣는 거죠. 태양 에너지는 친환경적이다. 이거 그대로 넣어줬죠. 리딩 주장이죠.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이게 하나의 본론 한 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본론 1, 본론 2, 본론 3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가운데 지워볼게요. 하나도 못 들었어. 예를 들어서 이 노란색 부분은 하나도 못 들었어. 그리고 요 부분만 들었어. 그럼 요거랑 요거만 쓰고 나와도 되죠. 근데 이 두 군데는 다 뭐야? 아까 얘기했던 리딩의 내용을 바탕으로 쓴 거죠. 마치 들은 척하면서. 그리고 이건 실제로 읽은 내용 요약한 거고요. 됐죠? 이게 이제 통합형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이렇게 하면 이제 fair 이상 좋은 점수가 항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fair라고 하니까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거의 대부분 20점 이상 나옵니다. 이렇게만 쓰시면. 됐죠? 다음 이제 독립형 전략 알려드릴게요. 독립형 전략. 일단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돼요. 학생들이 의외로 문제 파악을 잘 못해서 점수 망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의도 파악 정확하게 출제자가 이런 문제를 왜 냈을까? 그다음에 정확한 문제 해석. 이 문제가 뭘 물어보는 거지?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다음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학생들이 자기가 쓸 수 있는 영어로 쓸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데 보통 학생들이 이제 자기가 대학생이거나 아니면 좀 뭐 대학원생 또는 직장인이신 분들 꽤 많아요. 토플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그러다 보니까 되게 한국어로 많은 단어를 알고 계시죠. 근데 그거를 그대로 영어로 옮기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아이디어 내실 필요 없어요. 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토플 시험은 지식 수준을 테스트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영어로 의사 표현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 물어보는 거지. 와, 너 지식이 그렇게 많아? 이걸 테스트하는 시험도 아니고 그게 점수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유식한 척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쓸 수 있는 범위 내에 영어로 단어로 쓸 수 있는 범위 내에 아이디어를 내는 게 중요하다. 어려운 막 고사성어나 뭐 사자성어 이런 걸 떠올려 갖고 막 글을 쓰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쓰기도 어렵고요. 다음 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논리로 글을 쓴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미국 애들은 무조건 두 갈씩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꾸며줘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두 갈씩도 있지만 미갈씩도 되게 많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는 감춰놨다가 나중에 얘기하는 거지. 그럼 절대 안 돼요. 영어는 하고 싶은 얘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꾸며줘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글을 쓸 때 한국적인 얘기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고3들이 고통받고 있어요. 이건 미국 얘기가 아니잖아.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한국에 있는 어떤 뭐 지명이라든지 유명한 사람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김연아, 박지성 이런 거 써가면서 막 에세이를 쓰려고 하는 학생도 꽤 많은데 미국 애들은 모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냥 미국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쓴다. 됐죠? 마지막 마찬가지인데요. 통합형과 마찬가지로 템플릿을 이용하셔야 돼요. 얘도.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라이팅에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평소에 영어로 라이팅 많이 안 해봤죠. 그러니까 주어진 어떤 반완성형 템플릿에다가 여러분들이 그 주제에 맞게끔 필요한 내용 넣어서 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짜임새 있는 거. 그리고 이 템플릿을 이용하면 또 한 가지 장점이 뭐냐면 자기가 평소에 알고 있는 단어보다 훨씬 더 높은 단어를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니까 역시 독립형도 템플릿을 이용한다. 실제로요, 그 라이팅 영역에서 가장 유의할 점이 뭐냐라고 역시 토플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보이시나요? 1등이 뭐죠? 요겁니다. 오프토픽이요라고 대답을 했어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 중에 이런 게 있었죠. 자, 다시 앞으로 가서 출제자의 의도 파악, 정확한 문제 해석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적절한 아이디어 선택. 이 두 가지를 제가 위쪽에다 써놨잖아요. 요게 잘 되면 괜찮은데 학생들은 실제로 시험 볼 때 이걸 그러니까 문제 해석이라든지 아이디어를 잘 못 내서 오프토픽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의외죠. 맞춤법이나 분량이나 구어체 쓰지 않기 이런 표현적인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잘 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써놨지만 글쓰기 전 효과적인 브레인스토밍, 아이디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문제를 이해하고 아이디어 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연습을 저랑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봅시다. 자, 이 주제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를 한번 내볼까요? 부모들은 should limit, 제한해야 된다. 또 time, 시간은 어떤 시간? Their children, 아이들의 시간. 뭐 하는 시간? Spend on watching TV. 아이들이 TV를 보는 시간을 제한해야 된다. 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 아래 써 있는 거는 항상 써 있는 문제 유형인데요. 볼까요? 찬성하니 반대하니 아래 나온 문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문장에 대해서 찬성 반대 정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밑에 볼까요? Use specific reasons. specific reasons니까 구체적인 이유와 예시를 들어서 너의 주장을 뒷받침하렴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건 항상 시험마다 나오는 거고요. 이 가운데 노란색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이들의 TV 시청을 제한해야 되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해석을 하는 게 바로 문제 해석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문제 이해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거를 볼 때 문제 해석해 보세요. 그럼 이렇게 하죠. 부모들은 해야 한다. 제한, 그 시간, 그들의 자녀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국립형은. 제가 지금 한 것처럼 단순하게 이렇게 딱 줄여갖고 아 이거 뭐 물어보는 문제구나라고 파악을 하는 게 정확한 해석 문제 파악입니다. 됐죠? 그럼 아이디어 내보죠. 아이들이 TV 시청을 허해야 될까요? 아이들에게 TV 시청을 허하노라. TV를 보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좀 최대한 제한을 해야 될까요? 보통 학생들이 이걸 얘기합니다. 아이들의 TV 시청 제한해야 돼요. 왜? 아이들이 TV 너무 많이 보면 정서 발달에 좋지 않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뭐랄까요? TV 너무 많이 보니까 중독될 수 있어요. 막 이런 아이디어를 많이 떠올리세요. 물론 그거 틀린 아이디어는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단어 중에 정서 발달에 도움이 돼요. 정서 발달 영어로 뭐죠?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정서 발달이 안 좋아요. 그랬으니까 정서 발달이 영어로 뭐죠? 아시면 상관없겠지만 모를 경우에 또 쓰기 힘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최대한 쓸 수 있는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랬을 때 저는요 TV의 장점을 한번 생각해봤어요. TV의 장점. TV 보면 뭐가 좋죠, 우리? 제일 좋은 거. 기분 좋잖아, 재밌잖아. 그러니까 뭐야? 재밌으니까 뭐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겠죠. 자, 재밌다,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다. 이런 단어는 충분히 우리가 쓸 수 있는 단어들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용해서 한번 글을 써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템플릿도 보여드리겠습니다. 템플릿. 자, TV 시청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돼요 라고 한 다음에 어떻게 글을 쓰는지 보죠. 자, 이 부분 보세요. Watching TV, TV 보는 것이 돕는다. 아이들을 뭐 하게끔? To relax their mind, 그들의 마음을 휴식을 취하게끔. This can bring, 이런 휴식을 취하는 것이 가져다 줍니다. 무엇을? A new solution, 새로운 해결책을. 무엇에? To stressful problems at school, 학교에서의 복잡한 스트레스 받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이유는 뭐예요?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서잖아. 그럼 스트레스가 풀린다는 건 반대로 뭐야? 좀 휴식이 취하면서 머리가 맑아지고 그 복잡한 문제들에 대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서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겠죠? 그걸 써줬죠. 됐나요? 그 다음에 therefore, 그러므로 watching TV, TV를 보는 것이 can be one of the best ways, 최고의 방법이 될 수가 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to escape from the harsh reality, 그 힘든 현실로부터, 즉 학교에서의 그런 힘든 현실로부터 벗어나는 데 도움이 돼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만약에 이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아예 없어. 여러분들 그냥 혼자 써보세요. 혼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TV 보면 왜 스트레스 풀려요? 그럼 다 어떻게 생각해요? TV 보면 스트레스 풀려요. 왜요? 재밌잖아요. TV 보면 그 스트레스 풀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몇 단어나 쓰겠어? 재밌잖아요. 스트레스 풀리잖아요. 몇 단어나 쓰냐고. 그죠? 이런 식의 어떤 뭐가 필요한 거야? 템플릿이 있으면, 이 하얀색 부분인데요. 이런 템플릿이 있으면 훨씬 더 많은 양을 쓸 수 있죠. 같은 아이디어라도. 그리고 또 표현도 여러분들이 평소에 안 쓰는 좀 문어체적인 표현도 좀 들어가 있고요. 거의 이제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해볼게요. 뭐냐면 여행의 장점 한번 써볼까요? 주제가 여행 가면 뭐가 좋아? 이런 주제야. 그럼 여기다가 뭘 넣으면 될까? 여행이란 단어 한번 넣어볼까요? 여행은 helps children 대신에 뭐 그냥 people 한번 넣어볼까요? 사람들. 그냥 people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사람들. 이건 사람들이로 바뀌었어요. 이거 기억하시고 갑니다. 여행 가는 것은 도와요.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게끔. 그래서 이것이 새로운 해결책을 가져다 줘요. 복잡한 문제들이 어디에서? at school. at school뿐만 아니라 여기다 뭘 넣어도 될까? 뭐 and, 뭐 at work 정도 넣을 수 있겠죠. 그죠? 직장에서, 학교나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가져다 줘요. Therefore, 그러므로 여기다 또 뭘 써주면 돼? 여행 가는 거죠. 여행을 가는 것은 최고의 방법들 중에 하나이다. 힘든 현실에서 벗어나는. 됐죠? 그러니까 굳이 여행 나름대로의 다른 아이디어를 내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그냥 스트레스 해소라는 아이디어를 딱 내면 바로 단어 몇 개만 바꿔 써서 이 템플릿에 맞춰 쓰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운동해 봅시다. 스포츠. 스포츠를 즐기면 뭐가 좋죠? 스트레스가 풀리죠. 자, playing sports, enjoying sports helps people to relax. 이렇게 쭉 써주고. 그래서 새로운 해결책을 복잡한 문제들에 대해 가져다 줘요. 뭐 학교나 직장에서요. 그래서 스포츠를 즐기는 것이 최고의 방법일 수 있어요. 힘든 현실에서 벗어나는. 한 방에 해결이 되죠. 그래서 이런 템플릿을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제 거니까, 이건 제 거니까 이름을 붙였어요. 그게 뭐냐면 아마 제 홈페이지에 나오는 거죠. 만능 이제 에세이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만능 에세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제 템플릿입니다. 그래서 요거 외우시고 요걸 응용하는 방법을 익히시면 빠르게 독립형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능 에세이 5개밖에 안 돼요. 5개의 만능 에세이만 정확하게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제가 얘기했지만 기본적인 영작은 하신 상태에서 만능 에세이 익히면 금방 점수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럴듯하죠? 자,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뭐냐 하면 토플 공부하는 학생들, 시작하는 학생들한테 꼭 하는 얘기인데요. 이
잭 캔필드라는 사람이 얘기한 건데요. 이 사람이 무슨 그 닭고기 스프 관련된 그 영혼의 닭고기 스프인가 그 유명한 책 쓴 작가인데 그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Don't worry about failures. 실패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아라. 대신 worry about 걱정해라. 뭐를? 네가 시도도 안 하고 놓칠 기회들에 대해서 걱정을 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토플 공부 시작하기 전에 걱정만 하는 학생이 있어요. 나 토플 점수 받을 수 있을까? 유학 갈 수 있을까? 교환학생 갈 수 있을까? 그런 걱정만 하는 학생들. 그런 기회 놓치지 마시라고. 유학이나 교환학생이란 기회는요. 평생에 몇 번이냐 오냐 이거죠. 자주 안 옵니다. 놓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토플은 어차피 다 만점 받을 수 있는 시험이에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네. 혹시 기타 궁금한 사항 있으면요. 저희 영단계 홈페이지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요. 어떤 거든지 궁금한 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